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기분을 어떤 사람은 소개팅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며 설레고요. 과연 이 책이 나에게 잘 맞을까? 조심스럽게 살피고 또 탐색하는 과정이 소개팅 상대를 마주할 때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개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주면 실패 확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잘 알려진 작가의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고 검증한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개팅에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첫 느낌에 다가오는 책을 고르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저희가 먼저 읽어보고 참 괜찮은 책이다 자신하면서 소개해드립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하나.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하나의 북잡기 김대호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여행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죠.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방송됐던 여행 프로그램 VOD를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요. 직접 떠나지 못한 여러 곳을 TV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여행했던 곳을 보면 새삼스럽게 반갑고 또 가보지 못한 곳이 나오면 메모장에 기록도 해두면서 나중에 꼭 저곳에 가봐야겠다 마음에 저장해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다녀왔던 나라 중에서 저는 쿠바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사실 여행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유명하다고 소문난 랜드마크를 차례대로 찾아가는 여행도 있지만 나만의 테마를 정해서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나라의 골목을 테마로 5명의 PD들과 외국인 사진작가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책, 포비든 엘리입니다. 아마 TV로 포비든 엘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 MBC 창사 62주년을 맞아서 2020년과 2021년에 포비든 엘리 시즌 1과 시즌 2로 방송됐거든요.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 속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포비든 엘리는 코로나19 이전에 촬영했던 시즌 1에서는 영국, 스페인, 모로코 등 해외 여러 나라의 골목 이야기를 다뤘고 시즌 2에서는 우리나라 9개 도시에 숨어있는 골목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명품 다큐멘터리라는 찬사를 들으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시즌 2의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촬영했던 5명의 PD들이 글을 쓰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선후배 사이인 전성호, 이성규, 장성탁, 김경민, 이고은 PD는 그동안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고 이렇게 책을 위해 집필한 것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쓰는 책이지만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안을 짜고 장소를 물색하고 촬영하며 수많은 시간을 정성을 쏟았던 만큼 페이지마다 작가들의 골목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이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고 바로 제목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숨어있는 골목 이야기입니다. 이 골목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정답죠. 겉으로 드러나는 큰 길은 이 멋지고 또 근사한 것들로 치장한 느낌이지만 골목은 그렇게 애써 꾸미지 않은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또 어릴 때 이 캡틴 오브 엘리였습니다. 예. 우리말로 이제 골목대장이라고 하죠. 예. 누구든 이 골목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저녁 늦게 이 시간쯤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날 데리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좀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있는 것들이 골목길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이 포비든 엘리는 바로 그렇게 도시의 맨 얼굴인 골목길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골목 안의 사람들 그리고 골목길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포비든 엘리를 촬영하면서 지금껏 만난 할머니들보다 더 많은 수의 할머니를 만났다. 세상 모든 할머니는 모두 골목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할머니들은 대체로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외할머니처럼 야무지게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다. 눈가와 입가엔 귀여운 주름이 붙어 있다. 할머니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그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생생하게 말한다. 오래된 골목을 지키는 건 대체로 할머니들이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할머니는 소수다. 그들 대다수는
예전의 파트너를 먼저 떠나보냈고 동네 할머니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낸다. 영도 깡깡이 마을은 누구보다 강인했던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깡깡이라는 마을 이름 자체가 수많은 여성 노동자가 만든 소리에서 따온 것이다. 깡깡이라는 이름은 배에 붙은 녹이나 오래된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망치 소리가 깡깡 들린다는 데서 출발했는데 그 작업을 수행한 건 대체로 값싼 노임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다치는 건 예산일인데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목숨줄이 끊어질 것이 분명한 두려움 속에서 여성들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깡깡의질을 멈추지 않았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영도를 떠나거나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영도 깡깡이 마을에는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이 남아있다. 우리의 촬영에 기꺼이 응해준 4명의 할머니가 그랬다. 부산 영도 깡깡이 마을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들이 살아온 인생과 깡깡이 마을의 역사와 깡깡이 마을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깡깡이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골목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알려주는 여러 골목길에는 그 이름의 유래들이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소를 반출하기 위한 검역소가 있어서 소가 머무는 움막이 있었다고 하여 소막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부터 조선시대 술라군들이 야간 순찰을 돌던 길이어서 술라길이 되었고 대전에 유명한 솜 공장이 있어서 솜길이 되었고 길다를 대구 사투리로는 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긴 골목이라는 뜻으로 진골목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이 책은 이렇게 골목의 풍경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 품고 있는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주, 목포, 광주, 대전, 청주, 제주에 숨어있는 골목을 하나하나 만나다 보면 작가들과 함께 그 골목을 걷는 느낌도 들고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골목을 지켜온 사람의 이야기, 그들과 함께 해온 골목의 역사, 여전히 골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인생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여러 골목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환상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처럼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예전의 파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 대구 칠성동의 진골목에 있는 미도다방 역시 그중 한 곳입니다. 한산한 진골목이지만 유달리 시끌벅적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이 있다. 바로 미도다방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큰 규모와 더불어 멋지게 잘 차려입은 노년의 신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미도다방은 아름다운 도시 속의 다방이라는 뜻인데 198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메뉴는 쌍화차인데 주문하면 전병과 같이 나온다. 쌍화차는 인근 약전 골목에서 약재를 직접 사서 만든다고 한다. 달지 않은 전병과 쌍화차가 제법 잘 어울렸다. 테이블마다 모여있는 손님들 사이로 곱게 차려입은 분이 보이는데 미도다방의 주인 정인숙 씨다. 손님들에게는 정여사라 불린다. 미도다방은 대구 경북 지역의 문인, 예술가, 유림이 모이는 곳이었다. 정인숙 사장은 27살 때 미도다방의 주인이 돼 71살이 된 오늘날까지 손님들을 맞이해오고 있다. 요즘 우리는 핵가족화 때문에 다 고독해요.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같이 아버지 같고 오라버니 같고 언니 같고 이런 기분으로 맞이하니까 그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물론 저도 행복하고. 카페 키오스크 앞에 선 노인을 본 적이 있다. 온통 영어에 화면 가득한 선택창에 길을 잃은 그분은 잠시 화면을 보다 돌아갔다. 미도다방에서 노인분들의 당당한 목소리와 활기찬 표정을 보면서 그때 그 노인이 떠올랐다. 그 시대 그곳에서 활약한 주인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퇴장하기 마련이다. 시대가 바뀌면 공간도 바뀌기 때문이다. 미도다방은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분들을 위해 정인숙 사장이 지켜온 공간이다. 변하지 않는 아지트이다. 저도 기회가 되면 대구에 있는 미도다방에 꼭 한번 들러서 이 쌍화차와 전병을 먹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지만 익숙하게 들를 수 있는 골목길에 단골 가게가 있다는 건 참 위로가 되죠. 저도
이 녹음실이 먼저 옮겨오게 돼서 제가 이 회사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렇게 사무동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골목길에 백반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자취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이런 백반집이 집밥처럼 느껴져서 항상 녹음이 있을 때마다 그 가게를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MBC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세련되고 뭐 다른 가게들이 생기면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단골 가게에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자, 책에서는 각 도시에 있는 골목길마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을 지켜온 오래된 가게들이 소개됩니다. 그중에는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면도를 해주는 이발소도 있고요. 오랫동안 족보를 전문으로 인쇄하는 곳도 있고 대를 이어서 골목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목의 이야기들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특이한 것은 포비든 엘리는 각 도시마다 다른 나라 출신의 사진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모습들도 외국인 사진 작가들 눈에는 낯설고 새롭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들이 찍은 사진들의 느낌은 도시마다 특색이 있으면서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여러 사진 작가들이 담아낸 골목길 사진을 감상하는 재미도 풍부한데요. 그들은 우리의 골목을 어떻게 느끼고 보았을까요? 과연 이곳에 서서 캐머런은 어떤 클로징 멘트를 할까? 어떤 말들로 목포를 기억할까? 일부러 아무런 디렉션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인 만큼 급할 것도 없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만 솔직하고 진심 어린 클로징 멘트를 해달라고 했다. 캐머런은 아이러니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선시대 왜구를 방어하던 해군기지였던 목포가 일제 침략과 수탈의 근거지 중 하나가 되어버린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역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한 역경을 기억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이다. 사실 이때 매우 놀랐다. 그리고 감동했다. 짧다면 짧은 여정인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목포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보면서 마음이 처연해져 왔다. 하지만 이건 한국인인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라 여겼는데 캐머런의 입을 통해 내가 느낀 처연함이 표현되는 걸 들었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소통은 언제나, 특히 낯선 이방인과의 교감은 더욱 짜릿했다. 나는 목포를 조금 알게 되었고 캐머런도 목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다. 이런 감정이 늘 느껴지는 건 아니다. 행복한 촬영이었다. 우리의 골목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부산 범천동의 호천마을을 지키고 있는 강재성 씨는 골목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아 터진 골목은 사는데 너무 불편하지만 막상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포비든 엘리를 촬영하면서 여러 도시의 골목을 다닐 때마다 이 PD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재개발에 관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골목길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개발되고 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가 기억하는 골목길은 사라질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골목길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삶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우리의 골목길에 사라지는 시간을 조금은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는 곳의 골목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보면서 시간 여행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인생 여행, 포비든 엘리와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 책 하나, 포비든 엘리와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예스24에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포비든 엘리는 부산 MBC 창사 62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 포비든 엘리를 촬영한 PD들이 만든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된 포비든 엘리의 장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다큐멘터리, 2번 드라마, 3번 코미디.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김대호였습니다. 골목에서 뭐
어렸을 때 골목에서는 저는 보통 이제 산에서 좀 놀긴 했는데 골목에서 놀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이후. 제가 이제 면에 살았었으니까 읍내부터가 이제 골목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가면 가야 될 골목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골목이 있거든요. 가야 될 골목들은 이제 주로 분식집 있는 골목들, 가지 말아야 될 골목들은 이제 그 당시 오락실이 있던 골목들. 가면 큰일 나요. 그런 것도 이게 좀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기고 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뭔가 골목을 보면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여행책인 줄 알고 이게 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알던 그런 여행 수기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골목골목에 묻어있는 역사들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과연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바쁜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도심권에서 잘 닦아진 도로에서만 왔다 갔다 서로의 뭐 안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많이 살아왔으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사실 호수만 다르지 층수만 다르지 다 똑같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그 락앤락 통으로 만든 우편함이 있었던 집. 저 집을 보면서 저 집은 락앤락 통이 한 통이 남았나 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고 같이 가서 맨날 밥 먹었잖아요. 네, 옆집에는 강아지가 몇 마리 태어났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해도 옆집에서 연기가 나오면 뭐 밥을 먹나 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그냥 바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런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 인생도. 그래서 너무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보셔요. 굉장히. 네. 어떤 게 들어오세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럼요. 읽죠. 정말요. 바로 이렇게 골목이 딱 보이지만 뒤쪽에 좀 흐릿하게 저 안쪽엔 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 표지가 좀 약간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얘와 바리에이션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거죠. 네. 왜요? 왜냐하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빨간색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잭슨 할아버지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사진이 이 빨간 벽에 풀이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그 빨간 벽돌이 좀 약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 오래된 빨간 벽돌, 적벽돌 하면 또 우리 골목길에 그런 그렇죠. 취향을 좀 그런 느낌 줄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빨간색 마음에 드는데 저는 오호.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목이 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게 제일 잘 보여줄까 지금. 우와. 했어. 얘요. 얘가 더 잘 보여요. 그래요? 네, 디테일이 좀 더 이 골목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보여지니까. 네, 이런 소품들이나 이런 게 네네. 누구의 것일까, 뭘로 사용하는 걸까 이런 오.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우와. 책 많이 읽으시는 우리. 골목길이 나는 보이는 게 이게 오. 골목길이 보여서 배랑 애 중에는요? 이게 좀 계단이 좀 더 많이 보이니까 힘들어 보여서 덜 보이는 걸로 이건 좀 왠지 좀 많이 좀 약간 슬픈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면 이게 얘가 좀 좋고 따뜻해요. 그럼 이걸로 갑시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요. 2022년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예스24 부산 수영점에서 포비드 넬리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독자분들 들르셔서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